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을 맡게 된 순천향 천안병원의 응급의학과 정동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세션은 어큐트 업도미널 페인 환자에게서 다이그노스틱 이미지에 대한 케이스 베이스드 리뷰를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은 이런 이제 응급실에서 흔히 보는 6가지 질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전형적인 파인딩과 이 질환을 의심하고 CT를 찍었을 때 볼 수 있는 파인딩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RLQ 페인 주소로 내원하셨고 RLQ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행한 CT상에서 봤을 때 어센딩 콜론 뒤쪽으로 해서 팻 인필트레이션 보이면서 튜블러 스트럭처가 월 이넨스먼트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커져 있는 듯한 양상 보이고 끝이 끝나는 듯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어큐트 어펜디사이티스 진단하기에 부합하고요. 전형적인 파인딩으로는 6mm 이상 크기가 6mm 이상으로 보이고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 보이면서 월 이넨스먼트 또는 시크니스가 두꺼워지는 양상 보이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17mm로 체크됐고 6mm 이상이기 때문에 어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83세 남자 환자분, 피버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인데, 이분은 최근에 내원한 환자분이시고 그 인플루엔자 백시네이션을 하고 나서부터 피버가 나면서 배가 아프다, 자기가 백신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서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피지컬 이그잼상에선 페리움빌리칼 에어리어로 텐더니스는 있었고 리바운드는 없었는데 약간의 리지디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ER에서 랩상 특별한 소견이 없어 피부 포커스 이밸류에이션을 위해 그 CT를 시행하게 됐었고, 헤파토빌리아리 쪽, 키드니 쪽, 뭐 바울 이런데 특별하게 피부 포커스라고 보일 만한 파인딩은 보이지 않았는데, 오른쪽 아래쪽에 스몰 바울들이 약간 뭉쳐 있으면서 부어 있는 듯 보이는 것 말고는 특이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APCT로도 피부 포커스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라디올로지 당직한테 CT 리딩을 부탁했고, 라디올로지 앤서도 피부 포커스로 보이려면 만한 건 명확하게 보이는 건 없다라고 답변을 받고 인펙션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이틀째 환자가 업도미널 페인이 어그라베이션 됐었고, 오피셜 리딩을 확인했더니 자, 여기서 보였던 이 스트럭처가 아펜디사이티스로 판단이 났습니다. 위에 CT를 다시 보시면 트레이싱 했을 때 연결이 되지 않고 끝나는 듯한 양상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게 아펜딕스가 너무 커지면은 이 터미널리움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자는 올드에이지여서 그런지 또는 뭐 크로닉으로 디지즈가 서서히 진행됐는지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진단에 놓치기 쉬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아펜딕스가 많이 두꺼워지면 스몰 바울과 혼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 섹션에서 봤을 때 더 명확하게 아펜딕스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결국 아펜덱토미 시행받고 좋아지셔서 퇴원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41세 남자 환자분, RLQ 페인 있으면서 RLQ 쪽으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는 환자분이십니다. CT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아펜딕스 에어레이션 잘 되고 있는 튜블라 스트럭처 보이고 있고 쭉 내려오는데, 자, 보셨나요? 자, C쿰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메스라이크한 리전 보이면서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에피플로익 아펜다자이티스로 다른 이 에피플로익 아펜디지라는 것은 콜론에 붙어 있는 이 팻티슈인데, 이 팻티슈에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이 에피플로익 아펜다자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아펜디사이티스와 비슷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른 환자의 에피플로익 아펜다자이티스 CT이고요. 보시다시피 오발 쉐입의 메스라이크한 리전이 한 2에서 3cm 정도 크기로 보통 보이게 되고, 페리토니얼 시크니스 페리토니움이
두꺼워지는 양상 보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셀프 리미티드 하기 때문에 안티 인플라메이터리 에이전트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오발 쉐입의 아펜디지에 염증이 있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3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RLQ 페인 있으면서 RUQ, RLQ 모두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는 환자분이셨습니다. CT상에서 봤을 때 어센딩 콜론이 많이 부어 있으면서 여기에 다이버티큘럼이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주변으로 팻 인필트레이션 보이는 전형적인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다이버티큘럼이 있고 주변에 바울 월 시크닝 소견이 보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이 보일 경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25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로어 업도미널 페인에 피버 있으셔도 내원하셨고, 로어 업도미널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으면서 시비어 류코사이토시스가 있어서 어펜디사이티스 감별하기 위해서 CT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CT상에서 봤을 때 그 스몰 바울 주변에 약간 팻 인필트레이션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서 펠비스 쪽으로 내려갈수록 스몰 바울이 월 인핸스먼트가 되고 있고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이 시쿰으로 연결되는 시쿰 IC 밸브에서부터 터미널 일리움까지 월 인핸스먼트 되면서 시크닝 보이고 주변에 팻 인필트레이션 양상 보이고 있는 이 CT는 터미널 일레이티스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터미널 일레이티스 같은 경우는 IBD와 감별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크론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는 30세 남자 환자 로어 업도미널 페인 주소로 내원하셨고, 로어 업도미널 전반적으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었는데 RLQ 쪽으로 좀 더 도미넌트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환자 아펜디사이티스 감별 위에 CT를 찍게 됐고, CT를 쭉 봤을 때 아펜디사이티스로 보이는 소견은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혹시 보셨나요? 자, 여기 서브큐타네우스 팻에 팻 인필트레이션이 쭉 깔려 있죠. 자, 이 환자는 쭉 인구이널 에어리어까지 더 이렇게 내려와 있는 양상 보입니다. 보통 CT가 좀 더 아래까지 스크로툼까지 거의 보이게 아래까지 찍어주는데 이 환자의 경우 유독 마지막 컷이 여기까지밖에 찍어주지 않아서 더 아래까지 인필트레이션이 내려가는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셀룰라이티스 또는 퍼니어스 강글린으로 진단할 만한 환자였습니다. 이 CT를 보고 가서 환자 옷을 벗겨보니까 스크로툼 주변까지 스킨 래쉬 있으면서 히팅 센스, 텐더니스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학생 때 시청 타촉 뭐 이러면서 시즌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배우긴 했는데 실제 진료를 하면서 시즌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 처음에 시즌을 했다면, 배 피지컬을 하면서 옷을 좀 걷어보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진단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 환자의 케이스였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퍼니어스 강그린 CT로 가스 포메이션 되는 네크로타이징 파사이티스 양상을 보이고 있는 CT입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20세 남자 환자로 RLQ 페인으로 내원하셨고, RLQ에 텐더니스는 있었는데 리바운드 텐더니스까지 보이진 않으셨고, 12호 류코사이토시스 동반돼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CT를 찍었고, CT상에서 봤을 때 아펜디스로 보이는 튜블라 스트럭처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는데 멀티플하게 인라지먼트 된 림프노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메센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로 이 환자는 진단을 했는데, 이 메센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컨다리로 얼마든지 림프노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로 인플라메이션 또는 인펙션이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 내릴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아펜디사이티스나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 또는 뭐 PID 같은 이런 다른 인플라메이션 포커스가 없는 상태에서 커진 림프노드가 있을 때 추정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ID 같은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PID 케이스입니다.
24살 여자 환자분이시고 로어 업도미널 페인 주소로 내원하셨고 바자이널 디스차지 있으면서 디스파레 유니아도 있었고 로어 업도미널 전반적으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CT를 봤을 때 보시면 인트라페리토니얼 팻이 굉장히 적어서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조금 보이는 팻과 서브큐의 팻을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서브큐의 팻에 비해서 확실히 하이퍼 덴스하게 보이는 양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음을 확인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플루이드 콜렉션이 있는데 이 플루이드 콜렉션이 P인지 아니면 플루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운스필드 유닛을 확인했더니 에버리지가 17.9로 15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트라페리토니얼 팻이 플루이드가 P인지 아니면은 그냥 플루이드인지 구별을 할 때 하운스필드 유닛이 15 정도 나온다 그러면 보통 플루이드라고 보고 30 정도 나온다 그러면 블러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쭉 봤을 때 팻 인필트레이션 쭉 깔려 있고 확실히 서브큐 팻과 비교했을 때 좀 더 하이퍼 덴스한 양상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플루이드 콜렉션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PID로 진단됐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PID 같은 경우는 CT로 진단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클리니컬하게 진단을 해서 그 클리니컬한 진단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건데 단 CT를 찍는 이유는 튜브 오바리안 옵세스 내지는 피추유 커티스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동반되어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로어 업도미널 페인에 피버 주소로 내원하셨고 수프라푸빅 에어리어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디스파레 유니아가 동반되어 있었고 CT를 찍었습니다. CT상에서 봤을 때 팻 인필트레이션이 좀 펠빅 캐비티 쪽으로 이미 보이고 있고 여기 딱 경계선이 그려지죠.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부위가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으면서 레프트 아드넥사 쪽에 이레귤라 마진을 가지고 있는 캡슐라 이넨스먼트 된 메스 라이크 리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보일 경우에 플루이드 콜렉션도 동반되어 있고요. 팻 인필트레이션 좀 더 저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런 경우 튜브 오바리안 옵세스 앞서 PID에서 언급했듯이 PID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이런 튜브 오바리안 옵세스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9세 여자 환자분이고 크로닉 펠빅 페인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슈프라 푸빅 에어리어로 마일드하게 텐더니스 있는 거 말고는 피지컬은 특별하게 있지 않았고 바자이널 디스차지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지만 디스파레 유니아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코이투스 히스토리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펠빅 페인이라 PID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센트 코이투스 히스토리도 없고 한다면 과연 PID일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CT를 찍게 됐고 CT상에서 봤을 때 저명한 팻 인필트레이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테러스 주변으로 서브큐 팻과 비교했을 때 아이소 덴스한 양상 보이고 있고 근데 유테러스 주변에 펠빅 베인이 매우 인골즈먼트 되어 있는 양상,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은 이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로닉 펠빅 페인을 호소하고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펠빅 페인 인골지먼트가 보일 때 그때 펠빅 컨제스천 신드롬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크로닉 펠빅 페인을 호소하는 여성에서 이 리프로덕티브 에이지 그룹에서 그럼 크로닉 펠빅 페인을 호소한다면 30% 이상의 유병률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렇게 마냥 드문 질환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8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서비컬 캔서가 있어서 RT 받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로어 업도미널 페인 있으면서 피버 있으셨고 로어 업도미널 전반적으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 CT를 시행하게 됐고 CT상에서 봤을 때 에어 플루이드 레벨 보이는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 주변으로 팻 인필트레이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세스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잘 봤는데 봤더니 유테루스의 조직이 보이면서 헤테로지너스 이넨스먼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이오메트라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오메트라는 이런 이제 서비컬 캔서 같은 서빅스의 자연 배출이 막혔을 때 그때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판페리토나이티스 또는 헤모페리토늄을 의심할 만한 환자에 대해서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판페리토나이티스 환자입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인터미터트한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한 달 전부터 지속됐었다고 하시고 그 CV 업도미널 페인이 내원 당일 발생해서 내원하셨고 피버 동반돼 있었습니다. 후 업도민의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으면서 리지디티 보이고 있어서 이 정도 피지컬과 히스토리라면 이거 판페리토나이티스겠구나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CT를 찍었고 역시나 매우 다량의 그 프리에어가 보이면서 플루이드 콜렉션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 스토막 주변 리버 돔 쪽으로 해서 프리에어가 보이고 있고요. 플루이드 콜렉션 있으면서 쭉 스토막 월 중에서 이 부분은 보면은 월 디펙트가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판페리토나이티스, 롤아웃, 디오든, 얼서 퍼포레이션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다량의 에어가 프리에어가 보이는 경우는 주로 이제 스토막 퍼포인 경우가 많고요. 이 알리멘테리 트랙에서 에어가 제일 많은 게 스토막이기 때문에 보통 프리에어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스토막 퍼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막을 자세히 잘 보면 이렇게 월 디펙트로 의심되는 부분, 물론 이걸 명확하게 이제 퍼포 사이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의심되는 부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헤모페리토늄입니다. 1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포스트 코이탈 로어 업도미널 페인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바자이나 블리딩은 없었고 타키카디아 동반되고 있었고 홀 업도멘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었습니다. 그 응급실의 진료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들으면 하고 떠오르는 질환이 있으실 거예요. 자, CT를 보시면 CT 상에서 펠빅 캐비티 쪽으로 플루이드 콜렉션이 다량 보이고 있습니다. 다량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아사이티스인지 아니면 그냥 플루이드인지 아니면 이제 블러드인지 감별하기 위해서 하운스필드 유닛으로 체크해 보니까 44 체크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플루이드는 아니구나, 블러드겠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위쪽에서 이렇게 조영제가 익스트라 바세이션 되는 양상도 확인하실 수 있고 양쪽 오바리에 시스틱 매스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바리안 시스틱 럽처를 진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로어 업도미널 페인이 있으면서 바자이널 블리딩이 있다고 내원하셨고 내원 당시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한 샥 스테이트였습니다. 홀 업도멘의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보이고 있었고 이 환자에서 추가 인폼은 유린 프레그 테스트가 포지티브였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의심하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보통 이 프로세스는 여기서 바로 OBGY 컨설트가 이루어지고 OBGY에서 소노 보고선 OP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정상적인 유테루스 안에 G색은 보이지는 않아서 액토픽은 맞는데 양쪽 아드넥스에서 G색도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업도미널 액토픽 프레그넌시를 감별하기 위해서 CT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CT 상에서 봤을 때 리버 돔 위쪽까지 다량의 플루이드 콜렉션 보이고 있었고 펠빅 캐비티에서도 플루이드 콜렉션 보이면서 하운스필드 유닛이 59로 굉장히 높게 체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가 이 주변에 스트럭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조영제가 있는 걸 봐서는 조영제 익스트라바세이션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이런 플루이드가 얼룩덜룩하게 보이는 것도 조영제가 새어나왔기 때문에 하운스필드가 높게 나온 것도 조영제가 새어나와서 블러드가 섞였기 때문일 거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스라이크한 리전이 라이트 아드넥사 쪽에 보이고 있었고 결국은 튜발 프레그넌시, 그래서 액토픽 프레그넌시로 진단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됐고 이게 피가 많이 고여 있었고 레프트 튜브에 있는 G색을 확인해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DM 하이퍼텐션이 있으면서 크로닉 알코올릭스 환자였습니다. 시비어 홀 업도미널 페인이 있으면서 홀 업도면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뭐 판페리토나이티스 또는 크로닉 알코올릭스니까 뭐 판크리아타이티스인가 하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 봤을 때는 스톰막이 굉장히 늘어나 있었고, 그러면서 스몰 바울에 일레오스 있으면서 쭉 따라가 보니까, 자, 보이시나요? 이상한 에어가 보입니다. 바울 안에 보이는 에어가 보이죠. 여기는 분명히 디펜던트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래쪽이라서 에어가 보이면 안 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안에 에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류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라고 부르는 장벽 내 가스가 있는 소견이고, 이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도 동반되어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파인딩을 보일 경우에 여기도 다량의 에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벽 내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자, 왼쪽에 보이는 소견이 저희 지금 방금 본 케이스의 환자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류마토시스 인테스티날리스 소견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까지 진행하기 전에는 오른쪽에 보이듯이 하이포 이넨스먼트 되면서 이넨스가 덜 되면서 바울 에데마가 동반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다가 더 심해지면 이렇게 류마토시스 인테스티널리스 소견을 보이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되면은 리버 파렌카임 내 에어나 포탈베인의 가스 에어 버블이 보이는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8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DMAP 있었던 환자분이십니다. 업도미널 페인으로 오셨고, 내온 당시 바이탈은 샥 스테이트였습니다. 홀 업도멘의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고 있으셨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울 이스케미아가 보였는데, 자, 여기서 다른 거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자, 보셨나요? 자, 여기 아올타에서 분지된 SMA를 잘 따라가 보시면 이네스 콘트라스트가 잘 보이다가 딱 막히는 양상 보이고 있죠. 이 환자는 바로 SMA 오클루전이었습니다. 정상적인 SMA이고 이렇게 오클루전된 SMA이고 리컨된 영상을 확인해 보면 명확하게 컷오프 사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 케이스에서 보였었던 이스케믹 콜라이티스 환자가 바울이 막혀 있는, 이런 바스큘라가 막혀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3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3일 전에 NSVD로 딜리버리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페리움빌리칼 에어리에 페인이 있으면서 LUQ, LLQ 그리고 페리움빌리칼 에어리 쪽으로 텐더니스에 리바운드 텐더니스까지 보이고 있어서 CT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쭉 내려와 봤을 때 오멘툼에 있는 바스큘레이처를 따라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쭉 깔려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 바울의 그 이스케미아 양상까지는 아직 보이진 않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노노클루시브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따라가면서 주변에 인필트레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 상태에서 진단이 좀 더 늦어지면은 이제 바울 이스케미아로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노클루시브 메센테릭 이스케미아는 보통 바소스파즘에 의해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NGO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패솔로직한 상태라면 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스트링 오브 소세지 사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5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페리움빌리칼 페인 조소로 내원하셨고 페리움빌리칼 에어리어에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고 CT상에서 봤을 때 쭉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있습니다.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앞서 본 케이스처럼 바스큘라 스트럭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솔리타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니큘라이티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파니큘라이티스라는 진단은
서브큐타네어스 패티슈에 생기는 인플라메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류마틱 디지즈나 아니면 SLE 같은 인플라메이터리 디지즈가 원인이 되고 아니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드물게 이런 경우처럼 인트라페리토니얼 패티슈에도 파니큘라이티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케이스입니다. 2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하루 전 폴리펙토미를 어센니콜론에서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RLQ 페인이 있으면서 피버 있으셨고 RLQ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히스토리를 들었을 때 폴리펙토미 하면서 구멍 났구나, 뚫렸구나, 이거를 제일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CT를 찍었고,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 봤을 때 어센딩 콜론이 많이 부어있긴 하고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은 보이는데 명확한 프리에어라고 보일 만한 포포의 증거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리는 진단은 포스트 폴리펙토미 신드롬이라는 진단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폴리펙토미를 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바울의 일렉트리컬 버닝입니다. 일렉트리컬 버닝이 생겨서 주변에 이제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을 동반하는 바울 에데마가 생기는 건데 이 대부분은 셀프 리미티드하고 퍼포와는 달리 서지컬 인터벤션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적인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 환자입니다. 7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홀 옵도미널 페인 있으면서 피버는 없으셨고 알루큐 쪽으로 텐더니스는 있었지만 리바운드는 없었고 머피 사인은 뭐 좀 아픈 것 같다라는 정도밖에 표현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류코사이토시스는 있었고 LFT는 정상 소견 보이셨습니다. 79세임을 감안하면 피지컬이 뭐 명확하게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고 CT상에서 봤을 때 보시면 GB 주변으로 해서 GB 월 에데마 있으면서 인핸스먼트 되는 양상 보이고 있고 플루이드 컬렉션 동반돼 있고 인접해 있는 리버 파렌카임의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까지 동반돼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보일 때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 있죠. GB가 많이 디스텐전돼 있는 양상입니다. 이렇게 GB 주변에 에데마 있으면서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 그 다음에 GB 월 시크닝, GB 디스텐전 이런 식의 소견을 보일 때 GB의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진단할 수 있고 스톤이 있는 경우도 있고 CT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바일과 스톤이 아이소덴스한 경우에는 스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에서처럼 CBD 딜라테이션이 동반되어 있다면 CBD 스톤이 있는지도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케이스 첫 번째입니다. 59세 여자 환자분 엔도메트리얼 캔서 주소로 엔도메트리얼 캔서 있으셨던 환자분이시고 CRRT를 하고 있던 환자분입니다. 환자분 OBGY 외래에서 업도미널 페인이 있으면서 라이트 플랭크까지 페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알류큐 쪽으로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 보이셔서 ER로 내려오셨고 ER 와서 환자분 CT를 찍었을 때 보시면 방금 전 본 전형적인 어큐트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환자의 소견과는 조금 다르죠. 월이 두꺼워진 것 같긴 한데 마진이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안쪽으로 로큘레이션 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패드 인필트레이션 동반되어 있고 이런 경우 GB 엠파이에마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GB 엠파이에마 같은 경우는 GB 안에 퍼스가 차는 게 GB 엠파이에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엠파이에마가 있으면 이 GB 안에 있는 플루이드가 좀 더 하이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양상을 띱니다. 그래서 전에 보셨던 환자와 비교를 해보면 함스필드가 앞에 거는 10.5였고 이 환자분은 17.7로 약간 좀 더 하이퍼 덴스하게 보이는 양상 보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약간 좀 더 하얗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이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를 무조건 다 GB 엠파이에마로 진단하시면 안 되는 거에 만약에 슬롯지가 GB 안에 꽉 차 있다면 마찬가지로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월에 이런 로큘레이션이 같이 동반된다면 엠파이에마를 의심해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2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알류큐 페인 있으면서
딥 인스피레이션 할 때마다 페인이 더 심해진다고 오셨습니다. RUQ 텐더니스 있으면서 머피 사인도 보였고 라이트 로어 체스트 월에 퍼커션 텐더니스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콜레시스타이티스인가 해서 CT를 찍게 됐고 CT 상에서 봤을 때 리버 캡슐에 이넨스먼트 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까 그 PID에서 말씀드렸던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피츠휴 커티스 신드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캡슐라 이넨스먼트가 되는 질환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 케이스입니다. 그 66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남자 환자분이니까 일단 물론 피츠휴 커티스가 남자 환자한테도 드물게 고노코칼 인펙션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66세 남자였고 RUQ 페인이 있었고 이 환자는 특이한 히스토리는 일주일 전에 그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때문에 라파로스코피 콜레시스텍토미를 했던 환자분입니다. 체온은 정상적이었고 RUQ에서부터 에피가스트릭까지 텐더니스 있으면서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약간 좀 아프다 정도 표현하셨고 근데 리지디티가 동반돼 있었습니다. 환자 CT를 찍었고 CT 상에서 봤을 때 꼭 피츠휴 커티스처럼 캡슐라 이넨스먼트 되는 양상 보이고 약간 스캔티하게 리버 돔 쪽으로 플루이드 콜렉션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GB 콜레시스텍토미를 한 자리 주변에는 명확하게 딱히 약간 플루이드 콜렉션은 있지만 뭐가 이상이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소견을 보였지만 이런 경우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되는 거는 바일 리키지입니다. 바일 리키지가 있으면은 그 리버 주변을 타고 바일이 올라가면서 리버 캡슐에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이런 캡슐라 이넨스먼트가 되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경우 나중에 팔로업 CT를 찍어봤을 때 바일 주스가 옵도미널 캐비티 안에 많이 보였었고 그래서 드레이니지를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는 77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HCC 있으셨던 환자분이신데 판크리아틱 테일 쪽에 캔서까지 있으셔서 디스탈 판크리아텍토미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업도미널 디스텐전이 있다면서 환자 본인은 자기가 복수가 찬 것 같으니 파라를 해달라면서 온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피지컬상에서 홀 업도미널 디퓨즈 텐더니스 있으면서 리바운드 텐더니스 없었고 굉장히 팀파닉한 퍼커션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일레우스가 굉장히 좀 심한 양상을 보이셨고 CT를 찍어봤더니 플루이드 콜렉션은 있습니다. 하우스필드 유닛이 12.6 정도로 15 근처기 때문에 뭐 아사이티스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플루이드 콜렉션 있으면서 늘어난 바울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렇게 쭉 트레이싱을 해봤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내려오고 쭉 따라가니 이렇게 막힌 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을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 의심이 될 때는 바울 전체를 거의 트레이싱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그 바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힌 부위가 나옵니다. 그때는 이렇게 메스라이크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분은 약간 메스라이크하게 보이죠. 밴드나 이런 거보다는. 또는 이제 오피 스토리가 있으면서 업도미널 캐비티 내에서 그 어데전이 있어서 밴드가 생기면서 그 안으로 허니에이션 되고 그러면서 이제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트레이싱을 해보셔야 어디가 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DM 히스토리 있으신 분이십니다. 컨스티페이션 있으면서 업도미널 디스텐전이 있다고 오셨고 이 환자는 배 휴지 메스가 만져진다고 로컬에 가셨고 로컬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메카니컬 옵스트럭션 의심되니까 큰 병원 가봐라 해서 저희 병원에 전원 오신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전공의들도 뭐 로우 업도미널 쪽에 막 메스처럼 만져지고 그러면서 엑스레이 로컬에서 가져온 엑스레이가 메카니컬 옵스트럭션이고 하니까 뭔가 캔서나 메스 리전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 엑스레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차 있는 양상 보이면서 바울들이 많이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 환자 CT를 찍었고 CT상에서 봤을 때
콜론이 엄청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디센드 콜론까지 많이 늘어나 있는 양상 보이고 있고 스몰 바울도 일부 가스가 차 있는 양상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메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쭉 따라가 보니 결론은 블레더였습니다. 블레더. 그래서 유리나리 리텐션이었던 환자분이시고 DM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뉴로제닉 블레더가 생기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폴리를 꼈더니 유린이 2000cc가 나왔습니다. 2000cc가 나왔고 그러면서 가스도 나오고 모든 증상이 다 완화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처럼 이제 처음에 로컬에서 가져오는 인프레션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면은 과도한 어떻게 보면 이제 CT를 찍은 거는 과도한 이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보내는 소견서에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꼭 피지컬과 문진을 자세히 하셔야 환자한테 이런 과도한 이밸류에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레터 스톤입니다. 3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LLQ 페인이 있으면서 레프트 플랭크에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으셔서 오셨습니다. 피지컬 상에 레프트 CVA 텐더니스 있었고 업도멘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RUA 상에서 마이크로스코픽 헤마츄리아는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이 환자는 인핸스 CT를 찍게 됐고 CT 상에서 봤을 때 라이트 키드니에 비해서 레프트 키드니 조형이 좀 덜 되면서 하이드로 네프로시스 있는 양상 보이셨고 쭉 따라가다 보니 레프트 UVJ 쪽에 칼시픽 리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유레터 스톤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유레터 스톤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인핸스 CT까지는 찍지는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핸스 CT를 찍기를 좀 더 권유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는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데 8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AFib 히스토리 있으면서 하이퍼텐션 거기다가 세레벨라 임팍션 히스토리 있었던 환자분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로컬을 다니면서 그냥 와파린만 꾸준히 타서 드시고 계셨었는데 열흘 전에 로컬에서 이제 와파린 그만 먹어도 된다면서 와파린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홀 오피너럴 페인, 레프트 플랭크 페인이 있어서 오셨고 CVAT 레프트 쪽으로 있었습니다. RUA는 클린했고 크레아틴만 약간 2.5 정도로 증가된 양상 보였습니다. CT를 찍었더니 자 왼쪽 키드니로 전혀 조영제가 가고 있지 않죠. 보시면 레프트 레날 아테리 기시부에 오클루전 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톤 같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프리로 찍었으면 진단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톤 같지만 이런 이제 바스클라 프로블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인핸스 CT를 찍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87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번은 라이트 힙 페인이 있으면서 라이트 로어백 그 다음에 피버가 로어백 페인 있으면서 피버가 있으셨고 포컬 업도미널 텐더니스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CVAT가 라이트 쪽으로 마일드하게 있으셨고 이 환자 CT를 찍었을 때 CT상에서 소아스 머슬이 왼쪽에 비해서 라이트 쪽이 좀 더 커진 양상 보이면서 안에 멀티 로큘레이션 돼 있는 업세스 포메이션 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소아스 머슬 업세스로 진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업세스 포메이션 되기 전 단계인 인플라메이션 상태에서는 보통 에이시멘트리컬하게 머슬이 커진 양상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세스가 딱 명확히 보이지 않더라도 에이시멘트리컬하게 머슬이 커져 있다면 소아스 머슬 업세스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질환들의 특징적인 파인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특징적인 파인딩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몇몇 케이스에서 있었던 것처럼 충분한 병력 청취와 진찰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지 않았을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충분한 병력 청취와 진찰이 선행돼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의심을 해야 CT를 볼 때도 놓치지 않는 진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